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야근을 해야 하는데 백수 동생이 요구하는 금액은 자꾸 올라갔다. 자, 백수 동생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 백수 동생은 이 언니의 아이를 좀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때요? 요구하는 금액이 자꾸 올라가. 즉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언니 마음이 이제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네,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 올려줄 수 있는데 돈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싫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주인공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개연성을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죠. 학교 프린트에서 배웠어요, 개연성. 반대말은 우연성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실게요. 자,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배짱만 두둑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주인공의 반응은 어때? 동생에 대해서 쟤는 일도 못하는 주제다. 그리고 배짱만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번 기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자,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죠. 자,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 여자가 동생을 자르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이유들이 잔뜩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개연성이 충분해야 소설이 말이 됩니다. 자, 계속 보시죠. 검색창에 가사 도우미라고 치자 관련된 파견업체 목록이 쭉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다? 가사 도우미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카페와 블로그에 들어가서 도우미를 썼던 경험자들의 조언과 사연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글을 읽다 보니 도우미를 써서 편하고 좋았다는 글보다 잘못 쓴 도우미 하나가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발 같은 게 더 많았다. 자,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도우미도 딱히 그런 해결책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삶을 막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자, 자꾸 뭘 집어가는 것 같아요. 내 돈 내고 쓰는 건데 뭐 하나 시키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요. 도우미 아줌마가 온 후에 애가 욕을 하고 행동이 거칠어졌어요. 자, 그래서 카페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이 모두 좋은 도우미를 구합니다. 가족처럼 일해주실 분 구함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파견업체의 광고 문구는 화려함 그 자체였다. 전문 인력 완비,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도우미, 친정 엄마 같은 꼼꼼함, 당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 어쩌고. 홈페이지만 보고 제대로 된 업체를 골라낸다는 건 포장된 상자만 살펴보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뭔지 알아맞히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역시 이제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역시 비유적 표현. 그만큼 상당히 정보가 제한적이고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동생의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파견업체의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로봇 도우미의 세계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발견한 건 기계적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클릭한 후였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클릭했다는 것은 여자가 상당히 간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사이트의 주소는 맨 마지막 페이지의 중간쯤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치기도 쉬웠다. 나는 기대감 없이 주소를 클릭하고 사이트를 훑어봤다. 흥미를 끈 건 회사의 소개 글이었다. 자, 회사 소개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이트, 이 회사가 이 글 전개에, 이 소설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보시죠. 이 부분은 이제 회사 소개 글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한국말이 서툰 도우미를 쓰고 계십니까? 검증받지 못한 가사 도우미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로봇의 신개념, 진화된 청소 로봇, 요리 로봇, 베이비시터 등 각종 로봇이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인간의 삶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비밀리에 이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뭐 그런 도우미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 근데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로봇이 도우미를 할 수 있을까? 가사 도우미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게다가 비밀리에 라는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도우미 알선업체의 비밀 혜택이라는 게 대체 뭘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모든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에 이용이 가능했다.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 접수했지만 답변은 가입한 후에만 받아볼 수 있었다. 회원 가입을 누르자 저희 회사의 가입 기준은 매우 까다로우며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친 분만이 로봇 도우미의 세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거부에 대한 문의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떴다. 회원 가입마저 까다로운 걸 보니 과연 비밀리에 누릴 만한 혜택이 존재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회원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다. 로봇 도우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도 보냈다. 사실 연봉이나 부동산에 대한 항목 때문에 가입에 큰 기대를 걸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어때요? 상당히 그렇게 월급이 높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형편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 하긴 뭐 남편과 이혼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든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0분쯤 가입 승인 답변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회원 번호가 도착했다. 자, 그래서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별로 이게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회원 가입도 됐고요, 그죠? 네, 답변도 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죠. 로봇 도우미는 일종의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과 유사하며 특화된 프로그램 장착으로 업무 수행 능력은 일반인보다 더 뛰어납니다. 와, 근데 업무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나대. 이거는 미래에서 온 로봇 아닙니까? 자, 하나의 사이보그로 속으로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는 물론 간단한 사무부터 디테일한 업무까지 가능합니다. 사이보그의 종류에는 일반 사이보그와 주문자를 그대로 본떠 만든 트윈 사이보그가 있으며 트윈 사이보그의 경우 발급 기준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로봇 도우미를 통해서 새로운 기계 운명의 세계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로봇 도우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기계 운명의 세계라. 친숙하면서도 생경하다는 것은 낯설다는 뜻이죠. 단어에 살짝 거부감이 일었다. 로봇이니까 당연히 기계겠지만 기계라는데 괜찮을까 우려가 됐다. 인간미가 없다거나 기계 문명의 삭막함이 싫다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계라는 게 결국 인간이 관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관리를 못하면 더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머릿속에는 이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오류 때문에 사이보그가 실수를 저질러서 생활이 엉망으로 변하는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생활이 엉망이 될까봐 걱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른바 내적 갈등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정 문제를 포함해서 모두 있냐면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속의 불편함, 네, 이거 전체가 다 바로 내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업체 측은 내 걱정이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 자신감 있나봐, 그죠? 로봇 도우미의 세계에 있는 사이보그들은 기계라기보다는 인간의 분신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인간 분신까지 된대. 자, 업체와는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내게 트윈 사이보그 발급 가능 판정을 내렸다. 자, 그 사이 몇 군데 도우미 알선 전문 업체에서 보낸 여자들이 우리 집을 거쳐갔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어때요? 실제 사람 도우미를 쓰기 시작했죠, 그죠? 자, 한 명은 청소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한 명은 아이가 무서워했으며, 다른 한 명은 아이의 일주일치 간식을 하루 만에 먹어치웠다. 그래서 안 도와주는 남편보다 일 잘하는 도우미가 낫고, 말 많고 뺀질거리는 도우미보다 잘 만들어진 청소 로봇이 낫다는 업체 측의 말은 꽤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자, 그래서 여자가 이제 좀 반응이, 그죠? 그 로봇 업체의 설득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나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도우미의 단점을 나열함으로써 결국 또 이 로봇 도우미를 쓰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즉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슬슬 로봇 도우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허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울증을 앓던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토막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진 것도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사이에 아이는 낯선 사람과 지내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염에 걸렸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또 아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역시 개연성을 계속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직접 제시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직접 제시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단편 소설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건을 다 일일이 보여주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어쩌고 진행시키고 어쩌고 중얼중얼 사람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공통점을 미뤄보자면 이런 일이었다. 그것은. 자, 이렇게 대놓고 설명을 하고 우리한테 탁탁 안겨주니까 어때요?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제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속도가 어떻다? fast. 그죠?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렛츠고. 자, 아줌마 안 오면 안 돼. 야, 여기 하고 있어. 어디 하고 있냐면 여기 하고 있어요. 자, 헬스케진 얼굴로 말할 때는 마음이 미어졌다. 아이 때문에 칼퇴근을 해서 사무실에 둬서 눈치가 보였다. 잠깐 이제 여자가 아이한테도 제대로 신경 못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사무실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업체는 내게 트윈 시스템을 권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체 어떤 자신감이지? 자, 그러면서 자,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 피곤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서 주변에 부러움을 받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자, 봐봐요. 자, 복선. 그죠? 복선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자, 부지런한데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하고요. 피곤하지도 않아. 그지? 그리고 주변에 부러움을 받고 그리고 완벽하게 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 뭐였다고? 로봇이었다는 거지.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인물, 홍 같은 사람, 그죠? 자, 이런 사람들, 또 구라는 사람, 네, 이런 사람도 전부 다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냥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광고니까.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말인가 보다. 약간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살펴보면 이게 복선이고 암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분들은, 여기요. 자, 그분들은 저희 회사의 트윈 사이보그를 이용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는 유명한 사업가나 연예인, 사회 각층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윈 사이보그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며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 있잖아요. 그죠? 비밀리에 누리고 있다. 자, 요런 것이 어떤 그런 암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에 대한 업체 측의 자신감은 대단했다. 발급 가능 판정을 받고도 누리지 않는 건 손해라고 했다. 사이보그에게 집안일을 맡긴다고 해서 인생의 시름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흥미가 생기는 건 사실이었다. 어차피 반복되는 일을 시킬 거라면 로봇이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업무만 잘 해낸다면 차라리 로봇 쪽이 낫지 않을까? 게다가 트윈이라면 아이가 느끼는 거부감도 줄어들지 않을까? 업체와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다. 게다가 일반 시스템과 가격대가 비슷했기 때문에 부담도 적은 편이었다. 물론 홍보 문구에 나오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나는 트윈 사이보그 시스템의 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트윈이라는 말은 복제라는 단어보다는 확실히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트윈 사이보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그들이 제작한 질문지에 상세히 답변해야 됐다. 첨부 파일의 양은 방대해서 책 한 권 분량에 가까웠다. 가족, 교우관계부터 가정환경 등등에 대한 질문까지 그것은 거의 한 인간의 생에 대해 묻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것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까지 다 복제를 하는 말 그대로 트윈인 것이죠. 자, 질문의 세심함에 뭔가 제대로 만드는가 보다 믿음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인권 침해가 아닌가 싶어 불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의 없는 답변 때문에 사이보그를 만드는데 오류가 생길까봐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했다. 다양한 용도를 위해 회사 조직도와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 파일, 동료들 사진, 성격과 주의사항까지 보내야 했다. 자, 이거 봐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그 또 암시가 또 있는 거죠. 자, 질문 중에는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포즈를 자주 취하는지, 뿌이,
배추김치를 썰어 놓으면 어느 부분부터 먹는지 하는 것까지 있었다. 자, 현재 고객님의 사이보그가 제작 중에 있으며 사용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 복장과 헤어스타일,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차질 없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내가 보낸 답변과 내부에서 팽창해가는 두려움과 기대에 비해 이메일의 내용은 간략했다. 자,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마음속에서 팽창해가는 두려움, 그리고 반면에 또 기대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틀 후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자, 봐봐. 어떻게 해서? 이틀 후, 그죠? 자, 새 배경, 새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왔어? 어떤 것. 네. 자, 우리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고 팔에 소심이 돋았다. 자, 반응. 나의 반응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하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얘기죠. 사진이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 손님을 대하듯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할지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와야 할지 몰라서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로봇이 나와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갖다가 약간 구체적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더니 집 안으로 쏙 들어왔다. 자, 진짜 로봇인가 봐요. 자,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 것.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하고 똑같으면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자, 들켰을 경우 쌍둥이라고 들러댈 것.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의 결함이 아닌.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삶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랑 똑같은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참된 A인데, 그러면 로봇이 이 집에 또는 이 회사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는 그냥 어디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이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효용성은 좋아. 굉장히 유용하고 쓸만한데 진짜 사람은 사라져버려야 되는, 숨어 지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인간적인 것인가, 그죠? 자, 계속 보시죠.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등의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고 체크해야 하는 이용 약관과 비슷했다.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줬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봐봐요. 아이랑 소통이 안 되잖아. 로봇이 이 여자가 됐어요. 비인간화, 그죠? 자,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럼 깔끔해졌다. 싱크대에는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고 욕실 바닥은 맨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보송보송했다. 베란다 창문은 반짝거렸고 세탁물은 섬유 유연제의 향을 풍기며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괜찮네. 자, 그래서 이를테면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완벽한 식기세척기, 구김 방지 스팀 기능은 물론 개킴 기능까지 추가된 세탁기였다. 요리 솜씨도 뛰어나서 한식은 물론 케이크 좋아, 쿠키까지 척척 만들어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자, 쿠키까지 척척 만들어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할 일이 생길 경우 하루 전, 급한 일은 1시간 전에 업체 측에 연락하기만 하면 그것이 잡음 없이 처리해 주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나가 되잖아요. 인간은 없어집니다. 자, 첫날 현관문 앞에서 충격적인 첫 대면을 한 뒤로 그것과 마주친 적이 없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일한다는 기묘한 으스스함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다. 이거 반응이죠.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그것이 아이와 잘 지낸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봐봐. 애도 이제 만족을 하는데 또 역시나 진짜 엄마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느끼지 못한다. 또 사람이 사람 아닌 것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어떤 면까지? 정서적인 측면까지.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산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 기능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비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집 알림장에는 아이가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울고 짜증 부리는 일이 많이 줄었으며 어린이집 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집안일과 봐봐.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 근데 그거 엄마 아니잖아요. 그죠? 자, 집안일과 여기요. 집안일과 아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덕에 나도 모처럼 회사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반복되는 야근에도 지각하지 않자 구가 선배 요즘 보약 뭐? 라고 물어봤다. 보약은 무슨? 하고서 나는 씩 웃어 보였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람이 인간은 없어지고 그죠? 엄마는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일하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됐죠. 자 청첩장 받았지?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 남편의 목소리 튀어나왔다. 자, 전 남편이 결혼하면서 그 전 부인한테 무슨 청첩장을 주고 그러냐? 자 안경을 찾아 쓰면서 나는 인상을 확 구겼다. 나의 반응은 인상을 확 구겨지기. 잠에서 깨자마자 대화를 나눌 상대가 전 남편이라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전 남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생각해보면 그지?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새로 결혼한다고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축하해 이럴 수 있겠을까? 기분이 복잡하겠죠? 자 제주도 좋아. 그 사이에 청첩장을 다 찍고 자 빈정거리지 마. 저번에도 말했잖아. 하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땐 정말 청첩장을 찍어서 보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석 달 전인가. 자 새배경이죠. 그죠? 자 새배경 새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번씩 과거로 이렇게 돌아갔다 오는 그죠?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 자 석 달 전인가 아이랑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나가더니 늦었는데도 아이를 데려다주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 전화를 걸어서 어디야? 하고 묻자 현관문 좀 열어 하는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는 전 남편은 놀이공원에서 아이에게 시달려서인지 5살은 더 늙어 보였다. 내가 쳐다보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애가 자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지 하며 툴툴거렸다. 하지만 변명과는 달리 커피 한 잔 주라 하더니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다. 자 남편이 왔어요. 그죠?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 실제로 좀 만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 인물, 새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을 끓이고 잔을 꺼내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아이가 자도 공동 현관문 앞에서 지훈이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을 인간이다. 자, 또 호칭이 또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 자, 그러면서 좀 올려다 주면 어때서 남의 애냐? 내가 쏘아붙이면 한숨 한 번 쉰 뒤 거길 못하러 올라가. 퉁명스럽게 대꾸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다. 자, 나의 반응은 사람 속이 뒤집어져. 자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갈등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관문 안으로 발을 들이면 발목이 잘리기라도 할 것처럼 유난을 떨더니 그날은 웬일로 먼저 커피를 달라고 하더니 애를 직접 침대에 누이기까지 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없냐. 그래도 애한테는 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도 그렇고. 자 시어머니도 전화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가란다. 다시 이제 재혼을 해라. 이렇게 같이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왜 결혼을 또 한다 그러지? 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혹시 저 인간이 수쓰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재결합은 안 할 거다. 결의를 다지면서 라는 반응이 되겠죠. 그죠? 자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전 남편은 손바닥을 마주대고 천천히 비볐다. 자 중요한 행동이 나왔는데요. 손바닥을 마주대고 천천히 비비는 행동. 그죠? 자 이것도 괜히 보여주는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죠? 사람이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뭘 빌거나 할 때 손을 비빌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자 계속 봅시다. 쩍 벌린 무릎 근처에서 마주닿은 두 손은 깍지를 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비벼지고 있었다. 그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시였다. 자 그래 우리가 여기서 작가가 대놓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서술자가요. 자 이거는 이제 뭔가 할 말이 있다. 네, 요구사항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 전에 별 볼 일 없는 프로포즈를 할 때에도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그는 그렇게 손바닥을 비볐다. 자 역시나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직접 제시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를 이제 빨리 전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치 고백이 손바닥에 예열에서 시작되듯이 헤어진 마당에 전 남편의 버릇 같은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구질구질했지만 그런 건 헤어졌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었다.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지만 전 남편은 커피 한 잔을 다 비울 때까지 멀뚱거리며 손바닥만 비벼댔다. 자, 근데 되게 뭐 힘든가 봐.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저러네요. 자,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좀 기다려봐. 넌 꼭 그렇게 서두르더라.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뜸들이는 내 버릇은 어떻고. 자, 서로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말하는 걸로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서로 상극이라는 거, 그죠? 갈등 관계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격 차이가 심하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자, 빈잔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내려놓더니 다시 손바닥을 비비적거렸다.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결혼한 말도 오고 가고 진지하다. 이혼한 거 그쪽도 알아? 그랬더니 끄덕거렸어. 애는 애 있는 것도 알아? 그랬더니 말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아직 안 말했단 얘기네. 자, 네가 참 말하겠다. 양육비 보낼 때마다 속 썩이고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만나면 진지할지 모르지만 얘 얘기를 꺼내면 쉽지 않을걸? 하고 나는 속으로 비웃는 반응. 비웃음의 밑바닥에는 재결합의 제의를 거절할 기회를 놓쳤다는 낭패감과 저 인간이 진지한 만남을 가질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열등감이 덮여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열등감이죠, 그죠? 열등감.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꼴보기 싫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겪고 있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결혼까지 한다니까 더 꼴보기 싫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열등감이 나오면서 뭔가 복잡한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심리.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여자의 인생은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여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약간 과장되고 확대돼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삶은 우리 현대인들이 누구나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실까요? 자, 그런데 그런 날을 비웃듯 청첩장에 도착했고 결혼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면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혀서 청첩장까지 찍어서 우리 집에다가 청첩장을 갖다 준 것이죠. 자, 청첩장에 쓴 메모 봤지? 지훈이 늦지 않게 보내. 이런단 말이에요. 지훈이가 딸인데 얘를 왜 보내는 거야? 아빠 결혼하는 거 보려고? 너 왜 아빠 결혼식에 안 왔어? 그게 그죠? 자, 그래서 청첩장의 아래쪽 약도 부분에는 분홍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결혼식 때 지훈이를 화동으로 세우고 싶은데 괜찮지? 야, 그 전처 사이에서 난 자식을 그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걔를 화동으로 세운다고? 야, 자기 딸을 기능으로 보고 있네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도 자식한테 끔찍이 잘하고 양육비도 탁탁 갖다 내고 심지어 미리 갖다 주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니까. 자, 근데 양육비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요, 그죠? 안 주는 건 아닌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로 친절하지도 않고, 그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결혼한다니까 이렇게 화동으로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닌 거죠. 예, 이 기능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집사람도 좋다고 하고 봐봐. 호칭, 집사람. 자, 집사람이었던 사람한테 새 집사람을 집사람이라고 소개하면 그거는 뭐 기분이 괜찮을까? 별로 안 괜찮겠죠, 그죠?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저기 손절하고 나서 나중에 얘가 내 제일 친한 친구야라고 다른 애를 소개해주면 듣는 옛날 친한 친구는 아, 그러냐, 축하한다 이러겠냐고. 자, 드레스 고르게 토요일날 보내. 화동이라는 말보다 집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기가 차서 나는 반응이 어때? 기가 차서 코웃음이 나왔다. 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대하지 마. 청첩장을 어디다 박아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화동이 고 뭐고 아빠는 외국에 나가서 이제 못 본단다.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다시는 만나게 하지도 않을 작정이었다. 근데 이혼했다는 얘기를 처음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받을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그냥 외면하고 화동으로 세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됐는지 딸의 마음은 어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역시
기능으로 보고 있다, 사람을.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다시는 안 만나겠지 않을 작성했다. 하지만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전 남편을 닮아갔다. 자,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물에 불린 미역처럼 흐물흐물해졌다. 자,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흐물흐물해졌다니까. 강하지 않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약해짐.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흐물흐물해졌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몸살이라도 걸려주었으면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 내 인생이 그런 절묘한 타이밍과 극적으로 불화하며 진행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는 인생은 어때요? 영 타이밍이 안 맞고, 그죠? 해야 될 때 못하고, 못해도 될 때는 하게 되고, 이런 불협화음의 인생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아이디어 회의와 업무 분담이 있는 날 뻗어버릴 줄은 몰랐다. L그룹은 우리 회사의 VIP 고객인데다 그 홈페이지의 리뉴얼 작업 결과에 따라서 팀이 통합될 때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역시 또 이제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의에 꼭 참석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도 어때? 회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불덩인데다가 팔다리는 반쯤 녹여놓은 엿가시로 늘어져 수습이 안 됐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홍은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자, 봐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혀를 찾다. 자, 요거가 바로 비인간적인 모습이고, 결국은 홍도 홍이 아닌 거죠. 사이보그였다. 그죠? 직장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이보그라는 점인 것이죠. 자, 이럴 때에 대비해서 트윈 사이보그를 선정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꺼림칙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능력 있는 사업가와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는데 별일 없을 거야. 업체에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으면서도 고열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덜덜 떨었다. 자, 나의 반응은 덜덜 떨었어. 약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꿈속에서 그것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사무실 밖에 버려졌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자, 그렇습니다. 꿈을 꾸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꿈의 내용을 봅시다. 자, 팔다리가 부러진 채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무실 밖에 버려졌다는 것은 먹고 사는 일, 그죠? 생계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아 정체감이 흔들리고 있다, 그죠? 정체감이 흔들림. 뭐 자존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인류가 다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